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요,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 생각이 잘못되면요,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 위태롭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대권을 도전하는 유력 정치인이다 그러면요, 그건 큰일 난 겁니다. 오늘은요, 의혁투의 최대집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안철수 생각. 요즘 전에 우리 오면서 봤는데, 네. 야, 뭐 이거 뭐 거의 뭐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한 1, 2학년 수준?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본인이 쓴 책도 아니고 대담집입니다. 네. 대담집.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안철수 지금은 의원이죠. 의원이 어떤 답을 하고 뭐 이런 수준인데, 네. 뭐 오늘 안철수 얘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원래 저는 뭐 이런 책을 사볼 생각도 없었는데, 네. 또 이제 신 대표님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했으니까 네. 제가 잠깐 검토를 했죠. 네. 이 내용에서 보면 네. 자신은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이 보수가 아니라 이게 안보가 참 큰 문제네요. 이 사람의 생각 중에 뭐 다른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나 뭐 개성공단은 더 크게 확대해서 재개해야 된다. 예, 예.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서도 어차피 개발했을 거다. 예, 예. 뭐 이런 식의 아니라고 예. 좌파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책을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 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책을 소개해줘서 또 좀 팔리지 않을까 해서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은 지금 사실 책인데. 아, 맞아. 예, 예. 맞아. 그게 홍보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 신의 한 수가 또 이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은 그래도 안철수가 적어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떤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이 조금 조사 연구하고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 2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안철수 생각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본인의 생각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유일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총론적이고 아주 개론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생각,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철수의 짧은 생각, 텅 빈 생각, 텅 빈 생각, 깡통 같은 생각이 아니라. 야, 저는 그 내용을 잠깐 검토하면서 이런 책 쓰면서 창피할 것 같아 나중엔. 사실 이런 책을 쓰려면요, 대선 주자로 사실 이때 2012년 7월 달에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도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 말에 이제 그 서울시장을 박원순 당시 그 사람한테 서울시장을 양보를 하고 2011년 말에 대선 후보 그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박근혜 후보를 능가할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2012년 7월 달에 이 책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2개월 전에 냈는데, 네. 급조된 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쓰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뭐 한 3개월 정도 물론 준비가 되는 분들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담집으로 엮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너무 가볍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특히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어설플 뿐만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보면요, 이명박 정부가 봉쇄 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다. 네. 물론 우리 기업이 손해는 입었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피해가 수조가 입었고, 결국 이런 피해가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피해가 더 많았다. 여기는 남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측. 그렇죠.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네. 써야 되는데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아니, 물론 기업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 국민의 생명,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왜 벌어진지 몰라요. 네. 이거 북한을 왜 우리가 오이사 조치로 이렇게 봉쇄했는지 네. 박왕자씨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거기 금강산 관광 가갖고 사실은 이게 관광입니까? 아니면 무슨 북한이 얘기하는 세뇌 교육입니까? 그렇죠. 문제 많았잖아요. 네. 뭐 저기 안내하는 사람하고 대화 한마디 자유롭게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뭐 등산로, 숙소,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 길을 이탈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산책하던 분이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관광입니까?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못 저기 안내원하고 대응하는 그 대화 내용 문제 삼아서 갑자기 억류해버리고 그게 무슨 관광이에요. 그런 관광은 처음부터 때려치워야죠. 야, 지금 이 책을 보니까요. 안철수가 최근에 네. 사드 배치 반대한 이유가 이 안에 다 거기 다 있었군요. 있습니다. 네. 원래 좀 좌파적이고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었네요. 이 거기 사람. 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그 다음 페이지 북한 핵개발도 네, 얘기하고 있어요. 핵개발도 그 말씀 그 핵개발에 보면 원칙적으로 육자회담 틀 안에서 해야 되고 남북 그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야기란 얘기죠. 육자회담 무용론이 네.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미 2012년도 그렇죠. 이거 얘기해봐야 북한이라는 애들은 미친 개 같아서 네. 이건 때리지 않으면 뭐 말 안 듣는다. 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대화로 풀 수 있다? 이거 아주 유화적 발상인데 더 웃기는 건 그 밑에 대목입니다. 대북 경협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 쌀을 줬더니 군량미로 쓰였다는 지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답은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 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거 어디서 들은 분석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주요 정부 기관에서 경협자금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2000년도에 김대중이 김정일한테 개인 계좌로 5억 불을 쏴줬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북한 핵개발로 전용되었다는 것을 미국 주요 공인된 연구소 등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2000년도부터 지금 2016년까지 그 사이에 북한 핵무기가 얼마나 계속 핵폭탄 실험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하고 심지어 ICBM 최근에 그렇죠. SLBM까지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김대중이가 불법적으로 갖다 준 돈,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갖다 준 돈, 그 돈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금 위협하게 만드는 핵폭탄하고 핵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해서 지금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야, 이 안철수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중국의 광물 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참나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건 아주. 아니 그러면 남북이 대화하면 북한은 핵개발 안 합니까? 이 핵개발 언제 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햇볕 정책하고 대북 굴종 외교. 야 노무현은 그 당시에 미국 갖고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북한의 대변인이다. 북핵의 대변인이라고 미국 가서 얘기하고 김정일이 퇴임 전에 2007년도에 가서 만나서 김정일이한테 자기가 북한 핵을 대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뒷얘기로는 김정일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김정일이가 심지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북한은 뭐 고난의 행군을 좀 지나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거의 정권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 자금이 들어갈 때는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특히나 간부들, 고위층이 유지되는 선물 주고 그들 회유하고 이런 자금으로 쓰이면서 또 외국에는 이 핵개발에 대한 필요한 그
기술 도입, 그렇죠. 물품 도입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망할 놈의 집안에다가 돈을 줘갖고 깡패짓 더하게 만든 건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알면서도 완전히 어떤 저런 말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지역이 사실 노무현같이 완전히 북핵의 어떤 비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알기로는 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인데 경제는 깡통, 안보는 좌파예요. 경제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경제 진보란 것도 구체적으로 그 의미 그렇죠. 내용이 뭐냐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김종인 그 지금 그 예전 직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했던 그 사람도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의 경제 민주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진보라는 것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참, 최근에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안철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네. 만약 안철수가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도 과거에 내가 정치를 해보니까 한미동맹 중요하고 안보 중요하구나. 네. 내 사드만큼은 찬성해야지 했으면은 정말 대선 후보로서 떴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는 짓이 말이죠. 너무 유화적이고 생각 없다 보니까 지금 누가 안철수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안철수를 얘기하는 건 혹시나 지금 사드와 관련된 또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일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있을까봐 네. 안철수도 이런 책 보고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나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네. 안철수가 뭐 책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좋은 의사의 직을 포기하고 네. 어려운 길을 택했다. 네.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네. 그거 뭐 오히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서울대 의대 나온 정도면은 뭐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예.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화려하거나 정도, 이런 건 그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98년도에 나온 이 사람이 저기 그 TV 프로그램에 그 여러 차례 특히 이제 2009년도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라는 데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국민적 인지도도 높이고 이미지도 상당히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서도 거짓말을 했죠. 단란한 게 뭐예요? 뭐 해서 그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란은 정말 도심 안에서 30m마다 보였잖아요. 단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들이 그때도 그 문제를 갖고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 문제를 저희들이 뭐 또 거론하는 이유는 이 맥락상에서 뭔가 자신을 어떤 굉장히 어떤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평범한 범인들과 또는 상당히 어떤 유사한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과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제 자기를 어떤 과대 포장하는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페이스북에도 98년도에 나오는 성공시대라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안철수 37살인가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이 대단히 성공한 기업가인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포맷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 그 방송을 제가 다 보기에는 사실은 이 시간 낭비 같아서 한 초기 한 30분 정도만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무릎팍도사 거기서 뭐 이야기했던 뭐 단란한 게 뭐예요. 나중에 또 요즘에 정치라면서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간첩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지 기반 있는 사람들한테 비맞추라고 그런 소리 하고 그래서 성공시대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아주 30 초중반에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전도 유망한 의사기를 포기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NIH라고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초의학 어떤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으로 갔는데 그 길도 포기하고
정말 어려운 어떤 기업 가기를 어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니까요. 성공 신화적인 네. 이야기 그런 걸 써놨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장돼 있고 예. 허세고 자기를 역시 과대 포장하는 이런 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같은 서울대 의대고 예. 또 최 대표 하면은 예. 호남에서 이 3대 천재로 유명한 정말 수석. 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의대 그 안철수 의원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왜 자기가 있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겸양을 했으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네. 98년도 성공시대에 나왔을 때도 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사실 졸업을 하고 또 대부분 거의 한 180명이 제가 졸업할 때 180명 정도가 졸업했는데 한 대여섯 명 빼고는 대부분 다 병원에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 길을 간단 말이죠. 예. 임상의사. 네네. 사실은 의대를 가는 사람이 환자를 보기 위한 의사를 하려고 의대를 가지 누가 기초의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학자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기초의학 가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기초의학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저도 제 적성을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을 해서 기초의학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특히 저는 양리학 파마콜로지라는 분야에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중에서 생리학이라는 분야, 피지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생리학이라는 어떤 그 의학의 어떤 분야는 인체의 여러 가지 어떤 생명 현상 또는 동물들의 어떤 생명 현상을 물리학적 원리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생리학자의 길을 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단국대 의대 조교수를 했었습니다. 조교수를 하다가 NIH에도 보통은 연구원으로 한 1, 2년 공부하라고 보내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군요.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서울의대를 졸업한 기초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수가 우리나라에 41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서로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왜냐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 있다가 이제 본원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TO가 나오면 다시 본원의 교수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딱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뭐 굉장한 어떤 남들보다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임상 의사로서 막 대단한 의술을 갖춘 30 중반에 의대 교수가 됐는데 그 앞으로 그게 다 보장된 것을 포기하고 정말 낮은 막 어린 막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런 어떤 창업 성공 신화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대단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과장하고 허세하고 어떤 자기를 어떤 뭔가 어떤 굉장히 어떤 성공 신화를 만드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솔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 과정들도 봤을 때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왜 없어요? 2011년, 12년 정치에서 한참 대선 후보 막 서울시장 후보로 인기 여론조사 1위 할 때 했었는데 2006년도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1심에 간첩단 사건. 그렇죠. 김승주 당시에 국정원장이 그거 잡았다가 맞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 잡았다고 하고 국정원장을 해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바로 2011년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 심각한 이적 행위로 대법원에 판결 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석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로 레볼루션 오가니제이션 혁명 조직 해가지고 내란 음모에 내란 선동에다가 그렇죠. 막 중요 국가기관시설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만 이거지 실제 국정원에서 현재 계속 내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드러날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왜 간첩이 없습니까? 간첩이 득식을 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그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슈퍼를 만들었다면 안철수는 저기 어디 있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정말 제가 구두 닦기 그 밖에 있는 거 그 노점상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구두 닦는 분들이 또 괜히 그렇죠. 기분 나빠할까봐 말씀을 못 하겠어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어디다 대고 스티브 잡스. 아이고 참. 책 뒷면을 보니까요. 네. 도전은 힘이 될 뿐 두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말이네요. 뭐 이런 건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카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야, 정말 좋은 말인데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안철수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예. 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예. 책 내용은요 깡통이네요. 깡통. 깡통입니다. 깡통. 야, 도전은 힘이 들 뿐 두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말인데 어디서 뵙겠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 어디서 뵙긴 것 같아 이 말, 그죠? 약간 카피해 갖고, 그죠? 예.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멋있는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서울대 같은 동문으로서 네. 참 안타까운 사람이 나왔고 이런 사람이 또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네. 대한민국의 참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 안철수 등 이번 대선 말이죠. 네. 제대로 된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부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대선의 중요성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선은 저희들이 그간 계속해서 대선을 거듭할 때마다 국가의 사실을 존립 자체를 저희들이 사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늘 대선이 위기였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도 그랬고 지난 2007년 대선도 그랬고 2002년 대선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 97년 대선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가의 어떤 존립, 우리 국가 운명,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대선입니다. 왜냐? 북한은 이미 ICBM 기술, 사실상 SLBM 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 핵탄두 소형화도 성공을 했고 10여 기 이상의 실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대단히 무모하고 우리가 예측 불가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좌파 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가장 어떤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 안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국가 안보, 경제,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제보다는 이번에는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런 기준화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는 지역주의 대립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역주의 대립 때문에 소위 어떤 구도론을 가지고 무슨 반기문씨를 해서 또 호남 충청, 영남 충청 연대를 통해서 무슨 정권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어떤 구태에 의연한 캡처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국민 각자의 어떤 각성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성세대들, 성숙하고 책임 있는 각성된 그런 국민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서로 어떤 대화하고 소통하고 특히 개인 미디어 시대가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 SNS 또 우리 신현수 같은 유튜브 좋은 어떤 방송들 많이 보고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전파하고 하면서 국가 안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세력 또 그런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국가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선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러죠. 요 책을 보니까 안철수가 차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네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갖고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하죠.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개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안철수 씨, 자신부터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정치 웬만하면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